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내 마음이 내 얼굴을 만든다는 주제입니다. 아, 네.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일부 내용이랑 또 관련 글들을 좀 보면서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실제로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오래된 말이잖아요. 상요심생. 네, 상류심생. 사람의 모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뭐 이런 뜻인데, 오늘 이걸 그냥 옛날 격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심리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미 마음이 새겨놓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함께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그 핵심 개념, 상류심생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근데 이게 자료 보니까 그냥 뭐 순간적인 표정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또 우리가 품어왔던 생각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뭐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까지 전부 다 얼굴에 차곡차곡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마음 곱게 써라 이런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생리적인 근거랑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생리적인 건가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특정 감정 상태가 계속되면요. 그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농도 같은 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특정 얼굴 근육을 자꾸 쓰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 패턴이 아예 표정으로 좀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습관처럼요? 네. 자료에서도 뭐 만성적인 초조함이나 우울감 같은 게 있으면 흔히 말하는 불안한 얼굴, 그러니까 미간이 자꾸 찌푸려진다거나 입꼬리가 좀 처져 보인다거나 그런 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습관적인 감정이 얼굴 근육 사용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진짜 아침에 거울 볼 때 어젯밤에 내가 막 고민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 나온 비유 중에 매일의 마음이 조각칼이 되어서 당신의 얼굴을 빚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확 와닿네요, 정말. 아, 그 비유 좋죠. 네, 타고난 생김새가 있더라도 그 위에 매일매일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렇게 덧그려지는 작품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날그날 그냥 휙 스쳐가는 기분보다는요. 우리가 자주 느끼고 또 오랫동안 품는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든다는 거죠. 아,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눈가에 되게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주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얼굴에 어떤 표정을 그리고 있을지 한 번쯤 거울 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뭐 화장품이다, 시술이다 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데.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은 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마음속의 선함과 따뜻함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되게 근본적인 접근법이죠. 네. 물론 뭐 외적인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이요.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에 어떤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눈빛을 되게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 눈빛까지요? 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매력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미용법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이런 내면 상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선택할 수 있다. 주름 얘기도 되게 신선했어요. 네, 주름 이야기 재밌죠. 똑같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인데 이게 어떤 감정의 결과물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인상 써서 생긴 미간 주름이랑 자주 웃어서 생긴 그 눈가 주름은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셈이니까요. 네, 맞아요. 자료 설명에 따르면 걱정이나 불만이 자꾸 쌓이면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표정을 자주 짓게 된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게 반복되면서 그 부위에 주름이 좀 깊어지기 쉽다는 거죠. 반대로 기쁨이나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웃는 표정을 많이 짓겠죠? 네, 눈가나 입가 근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쓰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웃음주름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결국
세월의 흔적인 그 주름을 어떤 감정의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이게 현재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떤 표정의 흔적을 얼굴에 남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경험담에서 나온 관찰도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글쓴이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인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이건 진짜 생생한 증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가 있어도 표정이 그래도 좀 밝고 도전적인데 좀 불만이 많은 아이들은 쉽게 얼굴이 굳어진다. 이런 관찰이 나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그 안정감이나 사랑스러움이 눈빛이나 표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단순히 그 순간의 표정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 뭐랄까, 아우라, 인상 자체를 형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결국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게 진짜 단순히 표정 근육 움직임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훨씬 넘어서죠. 그 사람 전체의 인상, 분위기까지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확장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습관적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은 눈빛을 좀 날카롭게 하고 인매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은 인상을 좀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인상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그 주된 마음 상태가 얼굴이라는 캔버스 위에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뭐 물방울이 바위 뚫듯이요. 네, 그런 비유가 딱 맞아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먼지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품는 작은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미래 내 얼굴에 윤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한 거죠. 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하하,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들면 누구나 얼굴이 못생겨진다 이런 통념에 대해서도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특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비결이 놀랍게도 세월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뭐 곱게 늙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자료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거죠. 아, 성장의 기회로. 네. 남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적으로 계속 성숙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지혜와 평온함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월의 연륜이 그늘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와 온화함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결국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라는 건 지금부터 내가 삶의 경험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이런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희망적이네요, 정말. 그리고 종교적인,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 경험담도 있었어요. 네, 목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소위 은혜로운 얼굴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묘사였는데 이게 인생의 고난을 신앙 안에서 잘 겪어내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사랑이 깊어진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뭐 종교적인 후광 이렇게만 보진 않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나 감사, 겸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외적인 모습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이걸 영성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던데. 영성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네, 이건 뭐 물질적인 조건이나 타고난 외모랑은 상관없이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외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상에서 좀 실천해볼 만한 조언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실용적인 팁들이 있었죠.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랑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때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아, 오늘도 진짜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오늘 하루도 선물처럼 주어졌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미묘한 긴장감이나 평온함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의식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거잖아요. 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막 실수나 속상했던 일만 계속 곱씹는 대신에 아주 작더라도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밤새 우리 얼굴 근육이 좀 다른 패턴으로 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해요. 와, 잠자는 동안에도요? 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표정이나 인상에 긍정적인 복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복리 효과라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건 그 타고난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과 감사로 내 얼굴을 조각할 거냐, 아니면 미움과 불평으로 그늘지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단순히 얼굴 표정을 넘어서 삶의 경험, 또 방향성까지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 잠언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 네. 이게 마음의 주체적인 역할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겸허한 태도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면의 상태가 외면으로 드러나고 또 그게 다시 우리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 상태가 그냥 순간적인 기분, 이걸 넘어서 우리의 얼굴 표정, 또 전체적인 인상,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에까지 얼마나 깊고 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상유심생,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이 옛말이 가진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우리 얼굴은 그냥 유전적으로 결정된 설계도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또 내면 세계의 경험들이 그대로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역사책.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이나 외적인 치장을 넘어서는 정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내면의 평화, 긍정성, 그리고 성숙함에서 비롯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긍정적인 흔적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가꾸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